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기말고사는 다 끝이 나고요.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무나 설레하고 있는 여름방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치르신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 루비들도 여러분 언제나 1학기 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여름방학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구체적인 플랜을 좀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름방학 계획은 무조건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계획을 짜면 선생님 저는 어차피 계획을 짜봤자 지키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딱히 계획을 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 계획 짜는 시간이 더 아까워요 하면서 계획을 안 짜는 친구들이 간혹 있던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는요 무조건 계획 짜셔야 돼요. 내가 계획이 없으면 진짜 내가 늘어지게 잠을 잘 대로 자고 그리고 뭐 학원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억지로 겨우겨우 좀 다니고 이렇게밖에는 안 되거든요. 여름방학의 주인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니저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을 100% 완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짜면서 내가 한 번 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을 하루하루 행해 나가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학을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계획을 아예 짜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반성할 것도 없어. 반성할 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8월일 거야. 8월 된다? 그럼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또 계약식입니다. 우리 광복절 끝나면 바로 계약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무조건 짜셔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공부 계획을 짜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자극이 될 만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청해 줬었죠. 많은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셀럽들의 공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셀럽들의 공부법 오늘은요 어떠한 셀럽을 모셔볼 것이냐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수저를 넘은 다이아 수저죠. 오뚜기의 이제 소녀딸이라고 소녀인가요? 뭐 딸인가요? 하여튼 오뚜기라고 하는 이 재벌가의 딸로 알려져 있는 뮤지컬 배우 함윤지 씨입니다. 함윤지 언니죠. 저보다 언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함윤지 씨에 대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재벌가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될까? 절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부도 여러분 재벌가도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의 그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님 아시죠? 그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여러분 그것도 서울대 사학과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원까지 나오셨거든요. 뭐 사회교육을 하니 많이 해도 사실 여러분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대학 못 들어가거든요. 옛날엔 지금처럼 뭐 어떤 전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수능 빡 올백으로 여러분 수능 뭐 서울대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집에서 태어나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오뚜기의 이제 딸인 함윤지 뮤지컬 배우님도 여러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귀가 쫄깃한 그러한 말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학은 미국으로 가셨는데 고등학교는 대원외고를 1등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지 딱 감이 오시죠. 보통 자사고나 뭐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 하면요 거의 1위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뭐 대원외고, 뭐 한영외고, 대일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외고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대원외고죠. 여러분 지금 이 대원외고의 함윤지 배우님이 전교 1등으로 입학했습니다. 도대체 이분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이 공부법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문제적 남자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공부법 오늘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뮤지컬 배우 함윤지님의 공부법입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죠.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냐는 질문에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전 과목에서 단
한 개만 틀렸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대해서 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외고의 그 입학시험을 봤나 봐요. 그런데 그 시험 보러 가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가 학교까지 차를 태워다 줬는데 차에서 그냥 구토가 올라왔다 라고 이 구토를 할 정도의 컨디션 난조 속에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가장 잘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희망이죠. 항상 너무너무 긴장한다, 너무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들 항상 시험 전에 질답 게시판에 고민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제일 잘 봤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긴장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죠. 전교 1등을 하고요. 결국 전체 과목에서 딱 한 개 틀렸다.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부 비결을 묻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겠죠.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를 보고 접속사나 부사, 영어가 아니라 교과서의 텍스트 내용 있잖아. 뭐 사회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뭐 기가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접속사나 부사, 을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다 스스로 본인이 빈칸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종이를 10개 정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빈칸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하나도 못 맞히다가 대여섯 번씩 하면은 맞히게 됐는데 그렇게 그냥 아예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만의 약속이 있다.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한 과목 다 문제집은 7번씩 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한면지의 공부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도전이 되죠. 여기서 이제 볼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떨리더라. 학교까지 차를 태워줬는데 구토가 올라올 정도였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험 컨디션이 난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을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엘리아의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날 얼마나 떨릴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간기말 2학년 때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3학년 때 나은데 이번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시험을 봤었던 중학교 2학년 루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긴장감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질답 게시판에 진짜 많이 올라왔었거든. 특히 선생님 실시간 게시판 운영할 때 학습에 대한 이제 기말고사 이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건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한테 그냥 다음날 시험인데 또는 다음 주에 시험인데 너무 긴장이 돼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오히려 집중을 못 하겠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사실 더 많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함연지라고 하는 요 뮤지컬 배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대원외고 1등으로 들어갔었던 바로 그 시험 때도 너무 떨려서 토할 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 만큼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떨려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하잖아. 그닥 안 떨립니다. 왜냐면 뭐 잘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떨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면요. 진짜 많이 떨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혹시나 내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막 이런 강박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을 한다. 이것이 이퀄 나는 시험을 못 볼 것이다. 컨디션 난조니까. 이거랑 여러분 절대 이퀄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떨리고 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한 상태에서 긴장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 속에서 나의 최고치에 이 잠재해 있던 집중력이 막 솟아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요, 그 한 개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과목에서 딱 한 개.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선생님이 이 함연지님의 공부법을 잘 찾아보니까 한 개 틀린 것도요 마킹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공부법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따라할 만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따라하지는 않아도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 이거 근데 선생님이 한번 써먹었던 방법이긴 해. 왜냐면 선생님은 공부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막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달달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외웠어. 몰라서 그냥 딸딸딸딸 다 외워버렸는데 외우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전체를 노트에 다 썼다고 했었죠.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함윤지는 여기서 또 나아가서 내가 정확하게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아예 그냥 모든 빈칸을 다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책에 싹 옮겨졌고 그거를 카피를 뭐 한 대여섯 장 아니 10장 정도로 복사를 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10장 정도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빈칸을 거의 다 못 채우겠지. 근데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니까 대여섯 번 정도 되니까 아예 거의 다 맞췄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떤 공부법도 숨겨져 있죠. 한 과목당 문제집 몇 번씩 풉니까? 7번씩 풉니다. 7권을 풀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완벽하게 그냥 이해를 할 정도로 7번씩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체크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왜? 또 풀고 해야 되는데 정답이 미리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문제집을 다시 풀고 싶을 때는 보통 그냥 노트에다가 정답을 필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내가 또 풀고 했을 때 내가 틀렸던 걸 또 틀리고 또 틀리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잘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오답이 진짜 중요해. 내가 이거를 정답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정답이 기억 안 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푼다? 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했던 법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제 3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험 때 긴장을 하더라도 그 긴장감이 절대로 시험을 망치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최고의 집중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번째로 교과서를 완전히 통째로 외워버리는 방법이죠. 어떻게 외우냐? 빈칸을 다 뚫어버려서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빈칸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또 공부하고 이 카피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한 과목당 문제집을 7번씩 푸는 거. 7권을 풀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노트에다가 이 정답을 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풀어보고 함으로써 정답을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집에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개념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깨닫고 문제를 만점을 받을 때까지 또 풀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특히 여러분 이거는요. 영어도 영어인데 수학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푸시면 되게 좋습니다. 수학도 정말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정말 30문제, 50문제를 푼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자꾸 월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수학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만큼 오히려 많은 문제집 푸는 것보다 하나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완벽하게 그냥 내가 출제자다, 내가 이 문제집을 쓴 저자다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직도 갈팡질팡 좀 성적을 보고 학습 방향을 바꿔야 되나 했었던 친구들한테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라고 여러분 보고요.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완전히 변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다음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여러분의 중간 기말, 중학 기말 이 내신 시험이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공부는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지 내일부터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그런 공부와 관련된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